장관님 취임 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만났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때 장관께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진짜 가습기 살균제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임명되면 바로 사실 참혹한 환경 참사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먼저 만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장관님 행보는 저희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지난달에 대한 상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규제 해소를 위한 직통 회선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재계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분도 아니고 경제부처도 아니고 환경부 장관께서 규제 해소를 위한 한라인을 구축하겠다. 전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게 맞는 행보였는지 대단히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뭐 앞서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규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규제 완화 약속하고 이러시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환경부 수장이시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또 경북 영풍 석포 재련소 환경오염 피해자분들 계시죠. 또 익산 장정마을의 암 발병 사건 이런 각종 환경오염 참사 피해자들과 또 환경단체들 먼저 만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 먼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K 텍소노미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한국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단지 9월이 좀 연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근데 그 EU 안전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EU 안전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시죠? 네. 그러면 그 EU 안전 기준과 국내 특수성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내 EU의 안전 기준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거는 다 충족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고 저항성 연료, 핵연료에 대한 부분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폐기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관계 기관 전문가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1년에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가능하다. 그러면 사고 저항성 핵연료 국내 도입 시점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EU는 25년이고 방사성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 저항성 연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의원님에서 그 PPT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뭐 인허가 이런 거를 고려하면 한 29, 31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주 정확한 날짜는 그러니까 2030년 전후로 그렇게 되지 생각하신다고요?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EU의 기준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의 어떠한 특수성 기술 수준 이걸 고려한다는 거는 연도를 지금 EU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술 수준에 맞춰서 연도를 정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네. 그다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같은 경우는 정말 갈 길이 먼 상황이에요. 네, 현재 처분장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맞죠? 네 아직 예,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스웨덴도 부지 확보에만 50년이 걸린 거 아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하고 건설 착수까지도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 1983년부터 9차례나 부지 확보에 실패한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그 부지 확보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고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부지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변수 감안하지 않고 원전을 K 텍소노미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장관님 취임하시고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친환경이라기보다는 녹색 에너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원전은 유럽 연합이 제시한 텍소노미 기준에 따르면 친환경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황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도 참고하되 EU 안전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라는 대단히 그 추상적인 기준으로 제시를 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봄철을 제외하고 세 계절만 하기로 한 거 사실입니까? 네, 그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환경 영향 평가는 통상 네 계절을 다뤄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법상 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봄철을 제외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지난 첫 번째 협의할 때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계절을 스킵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